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먼저 도아의 뜨개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서 많이 놀라셨나요? 네, 도아의 뜨개방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도아의 뜨개방은 여러분과의 소통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껴서이기도 하고요. 커뮤니티 생성이 되기까지 아직도 좀 멀고 먼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일종의 수다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아의 뜨개방에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도 해보고 뜨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의 질문도 받아보는 공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뜨개를 하게 된 계기와 인형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뜨개를 하게 된 계기는 거창한 건 없고요. 제가 모자 쓰는 걸 좋아해서 겨울에 털모자를 구매하려고 인터넷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에 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가격이 싸면 너무 부실한 것들만 있더라고요. 적정한 제가 원하는 정도의 가격대와 디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득 내가 떠서 쓰고 다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절친이 한 7년 이상 계속 뜨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취미로.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모자를 뜨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실을 골라서 친구네 집에 가서 처음 뜨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창 시절에 목도리를 떠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겉뜨기, 안뜨기, 고무뜨기 정도의 기본적인 뜨기는 할 수 있었고요. 친구가 무늬를 하나 알려줘서 그 무늬를 이용해서 모자를 뜨게 되었는데 처음 뜬 모자는 제가 쓰고 다닐 털모자 스타일의 모자를 뜬 게 아니라 도니 스타일의 모자를 뜨게 되었어요. 근데 무척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그 무늬가 계속 한 단씩 이렇게 어긋나면서 가는 거여서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어도 무늬가 없어지거나 한 줄 땡겨지거나 뭐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몇 차례 프루시오를 했고 처음부터 좀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완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완성을 하고 났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리고 보니 스타일의 모자를 쉽게 쓰고 다닐 수 있는 모자는 아니어서 끝내 다시 다 풀러서 그 실은 다른 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눈동양, 그 다음에 귀동양,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렇게 뜨다가 뜨개가 또 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는 줄도 모르고 뜨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배고픈 것도 잊어먹고 뜨개를 할 정도의 취미 생활이라면 평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공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볼까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당장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게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나중에 저의 로망인 할머니가 되어서도 뜨개를 하고 주변에 뜨개를 알려주는 호호 할머니 뜨개 선생님이 되는 게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물론 뜨개를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고, 뜨개를 하면서 저 나름의 그림 같은 로망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알아보면 주변에 공방에서도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는 일단 그런 공방은 보이지 않았고, 예전에 친구가 퀼트를 하면서 문화센터를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까이에 접근성이 좋은 문화센터를 알아봐서 그곳에서 자격증 상담을 받고 처음 입문 과정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한 3단계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심사를 받아서 자격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중을 위한 준비였고요. 그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급부터 계속 옷을 뜨거든요. 대바늘 과정에는 베스트, 풀오버, 가디건 이렇게 3가지를 뜨고요.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하고 원피스를 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거기에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입문반에는 모자하고 목도리, 그 다음에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도일리, 크러치백 뭐 이런 순서로 뜨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뭐 심사를 받는 과정은 그때 시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제가 했을 때는 직접 가서 편물을 들고 가서 직접 제출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을 하신 분들 이야기만 들어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떤 시즌에 걸려서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만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약간 간단한 과정으로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운이 좋게 그런 시즌에 하게 돼서 가능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편물하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지고 가서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8월 달에 그 무슨 하여간 시즌이 있었는데 그 시즌에 하게 돼서 간단하게 자격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정 자체는 간단하진 않았고요. 원래 어디에서 심사를 받는 게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하게 돼서 다행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자격 과정을 하는 공방도 존재하고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자격 취득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문의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정을 끝내고 옷을 몇 벌 떠보긴 했지만 옷 뜨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상 오래 걸리는 것도 있었고 처음이라 완벽하게 옷을 뜨는 과정 자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약간 의존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진동 계산하는 법이나 여튼 사람의 옷을 뜨는 건 전체적으로 게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때는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따라만 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고, 그래서 옷을 조금 더 취미반으로 떠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방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인형이나 다른 류의 것들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옷 뜨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인형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형 입문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커리큘럼 안에서 입문반인데도 대바늘, 코바늘을 합쳐서 인형을 한 7개, 8개 정도를 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인형을 처음 뜰 때는 좀 만만하게 보고 뜨기 시작했거든요. 편물 자체가 되게 큰 편도 아니었고 수정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즈 정도였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생각한 것도 있었고,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짧은 뜨기로 인형을 뜨기 때문에 땀만 고르게 잘 나오면은 충분히 뜰 수 있는 인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기도 했고 뜨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인형을 뜨면서 멘붕이 그때 왔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형을 뜨는 거는 별게 아니었어요. 이미 뭐 가방도 짧은 뜨기로 큰 편물을 꽤 떴었기 때문에 뭐 그닥 어려운 거는 없었는데, 문제는 바느질이었어요. 바느질. 인형은 뜨는 거보다 저 귀, 팔, 다리, 뭐 동물 인형을 떴을 때 이것들을 제자리에 예쁘게 양쪽에 대칭이 맞게 꿰매지는 게 중요한데, 생각만큼 정확한 위치에 꿰매지지도 않고 양쪽이 제대로 딱 맞지도 않고, 다리도 한쪽은 앞으로 가 있고, 저는 같은 위치에서 꿰맸다고 꿰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약간 뒤로 가 있고, 팔 같은 경우에도 양쪽이 약간 차이가 나거나. 이게 중요한 거는 저는 잘 맞췄다고, 시작 지점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멘붕이 왔었고, 그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떴다가 풀렀다가 다시 뜨는 게 아니라 아예 재차 똑같은 인형을 또 떠보는 마음에 어느 정도 들 때까지, 완벽하게 끝까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적당히 어느 밸런스는 맞아야 되고 양쪽 대칭은 맞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몇 번을 뜬 인형들도 있고, 특히 인형 귀 같은 게 그냥 일자로 붙는 게 아니라 둥글게 휘어서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귀 꿰매는 것도 되게 공포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커리큘럼 중에 코알라 인형을 뜨는 게 있었는데, 그 코알라 인형을 뜨면서 진짜 완전 멘붕이 와서 그 인형을 중간에 뜨던 거를 버스에다가 두고 내리기도 하고,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또 떠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친 인형인데 끝까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 것보다는 마지막 게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인형이 되게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뜨게 한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가방 같은 거 뜨고, 제가 사용하는 소품 뜨고, 뭐 헤어밴드 뜨고, 뭐 이런 게 되게 재밌어서
맨 처음에 대바늘로 시작했지만 코바늘 위주로 뜨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방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하는 뭐 근본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방을 떠서 지금도 들고 다니고 있고, 저는 제 인형을 만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늬가 들어가는 거를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거를 좀 더 재밌게 꾸며보거나 요런 걸 더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재미가 있고, 보는 것도 재밌고 하는 것도 재밌고, 약간 그래야지 흥미를 더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인디언 소녀 같은 경우에도 되게 평범한 뜨기법으로 원피스를 떴고, 그 위에 수술 장식을 해서 이제 포인트를 줬잖아요. 가방 뜰 때도 예쁜 컬러, 그러니까 좀 튀는 컬러 요런 걸 선택을 해서 그 위에 와펜이나 다른 금속 장식이나 부자재, 여러 가지 부자재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가방을 꾸미는 걸 더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무늬가 들어가는 거는 잘 뜨지 않았어요. 코바늘 뜨기로 무늬를 안 넣고 뜨다 보면 짧은 뜨기로 그냥 계속 올리는 방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이 훅훅훅 늘지를 않고 짤막짤막 한 단을 계속해서 떠서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좀 질리기도 하고, 근데 단순하게 다른 유튜브를 본다던가 드라마를 본다던가 이럴 때 뜨기에는 그렇게 단순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 가방도 보면 와펜 같은 장식을 하거나 좀 특이해 보이거나 남들이 없는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방도 들고 다녔고, 그 옷의 케이프, 약간 카라처럼 이 옷의 칼라 장식처럼 그렇게 케이프 같은 것도 몇 개를 떠서 직접 하고 다니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늘에 한참 재미가 들려서 코바늘을 하고, 제가 좀 코바늘이나 대바늘이나 땀이 좀 쫀쫀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게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인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인형도 땀이 고르게 나오고 땀이 좀 더 촘촘해야 솜이 들어갔을 때 훅훅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인형을 처음에 떴을 때 바느질 때문에 멘붕은 왔었지만 적성에 맞는다, 되게. 뜨개 중에도 상당히 이게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을 이제 그때부터 떠보기 시작했고, 커리큘럼으로 입문과정을 대바늘 뜨기 인형 3개인가? 하여간 반반 정도 되는데 그렇게 떠보고, 이제 지금 전 인형이, 제가 제일 처음으로 떴던 인형이 이제 12간지를 나중에 완성을 하려고 처음 시작을 해봤던 인형이 있는데, 제 블로그에 보면은 쥐돌이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인형을 나중에 이제 12간지로, 이거는 동물을 뜬 건 아니고 사람을 의인화해서 약간 올인원을 입히고 모자를 이용해서 이제 띠를 상징하는 그런 식의 느낌의 인형인데, 저는 이 인형을 뜨는 것도, 제가 뜨고 싶은 인형은 사람에 가까운 인형을 뜨고 싶었거든요. 인형 놀이를 하려고. 제가 인형을 뜨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인형 놀이를 하는 게 저의 주 목적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인형 놀이 하는 거를 좋아했기도 했고, 내가 뜬 인형에
옷을 계속 갈아입히는 인형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도화 인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형 작업을 했는데 커리큘럼으로 인형을 떠보면서 그때 이제 제 인형을 떠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형을 어디서 동물 인형을 배울 곳은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에 가까운 인형을 떠볼 수 있는 곳은 특정 공방이나 인형 학원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자체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 외국 작가의 그 도안을 사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제 인형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노하우를 배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응용할 수밖에 없는 아는 게 또 무섭다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비슷하게 뜨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 일단 한번 내가 떠보고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그게 영 미흡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 공방이든 학원이든 가서 제대로 좀 차근차근 체계를 밟아서 인형을 배워보자 그때는.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저렇게 인형을 만들다가 인형을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떠보는 게 재미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어떤 놀이를 하고 거기에 어떤 컨셉을 잡아서 스타일을 만들고 뭐 이런 게 훨씬 더 재미를 거기에서 느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인형을 뜨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인형을 파는 식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도화 인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떤 정보도 없었고 기본적인 동물 인형을 몇 개 떠보고 대바늘 인형 몇 개 떠보고 그러고 시작한 거라 뭐 거의 문외한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죠. 저 인형을 처음 뜰 때는. 근데 일단 머리를 뜨는 얼굴을 뜨는 거는 주로 원구를 뜨잖아요. 원구를 떠서 얼굴의 길이를 얼만큼 할 것인가에 따라 단이 틀려지고 어느 만큼 늘려 뜰 건지 뭐 요거의 차이라서 원구 뜨는 방법은 대부분 다 동일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저런 사람 인형을 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발을 어떻게 떠야 될지 손을 어떻게 떠야 될지 다리는 어떻게 붙여서 올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사람 인형에 대한 어떤 노하우? 뭐 이런 게 나온 데가 일단 없었어요. 쉽게 저런 방법을 누가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저런 사람에 가까운 인형을 떴을 때는 그것을 판매하거나 패키지 판매를 하지 이렇게 그냥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는 저처럼 사람 인형을 떠보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원하는 정도의 인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런 정보에 목말라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근데
뭐 공개되어 있는 게 없고 패키지 하나 뭐 이렇게 된 것밖에는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이런 걸 공유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작업 또한 되게 만만치 않다는 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겁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안하고 뭐 이런 걸 공개하다 보니까 그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혼자 떠서 하는 거면 약간 안 맞으면 조절을 해가면서 뜰 수도 있고 풀렀다가 다시 뜨면 되는데 이거를 같이 공유하려다 보니 거기에 코수나 이런 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이나 발을 어떻게 떠야 될지 몰라서 헤맸던 그 구간들이 또 있고요. 팔 길이, 다리 길이. 제가 처음에 1호 도화 인형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요. 그때 처음에는 완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좋아했는데 그 후에 다른 인형을 또 뜨기 시작하니까 걔 허점이 다 나오더라고요. 팔이 좀 짧고 다리 길고 솜이 좀 덜 들어가기도 해서 흐물흐물하기도 했고 발 같은 데가 완성이 덜 돼서 직립하지 못하는 상태였달까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완성된 것만 기념하는 인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후에 계속 보완을 했고 다리를 좀 줄이고 발 같은 경우에 직립을 할 수 있도록 발 평수를 좀 더 늘렸고 그리고 바닥에 안감 같은 바닥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넣어서 직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또 도화 인형에서 중점을 뒀던 게 인형을 직립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야 보조기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애를 세워서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고 제대로 서서 찍거나 아니면은 살짝 기대는 정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이게 어디에 장식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직립을 못하면 다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애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립하는 게 목표였고 끝내 직립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뭐를 참고해서 떴냐면 일단 성인들은 모르겠지만 아이들 신발을 많이 떠주잖아요. 신생아 신발 뭐 이런 신발 실내에서 신는 신발 그거를 좀 응용해서 떴어요. 발을 어떻게 떠야 될지를 몰라서 직립을 시켜야 되니까 발 전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발끝이 둥글게 해서 그냥 눕혀놓고 그냥 인형놀이 하는 인형이 아니라 애를 세워야 되니까 발을 최대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 인형 초보가 인형 발을 만드는 건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 생각한 게 발을 발가락까지 다 만들 게 아니면 장화를 뜨는 것처럼 뜨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애기들 신발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발바닥을 뜨고 발등을 올리면서 줄이고 신발을 뜨는 거하고 방법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줄여서 발목까지 가서 거기서 다리 올라가는 길이만큼을 줄인 거죠. 그렇게 줄이고 다리를 이제 평뜨기로 쭉 떠서 올린 뒤에 양쪽 다리를 그렇게 넣고 그리고 제 인형 몸통 영상을 보면 거기에 와이어를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솜도 빵빵하게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어가 들어간다고 애를 무릎을 꿇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와이어를 넣는 목적은
약간 더 탄탄하게 애가 버티고 있기를 바래서 넣은 거거든요. 자유자재로 다리를 구부리는 용도로 와이어를 넣은 게 아니라 지지대 역할을 하라고 와이어를 넣은 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리 한쪽을 해서 넣고 솜을 넣어가면서 그 다음에 반대쪽도 다리를 떠서 거기에 와이어를 집어넣고 솜을 계속 거기에 쌓아서 올리면서 중간중간 그렇게 떠서 올라가고 두 다리를 이제 합쳐서 몸통 올라가면서도 솜을 넣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하는 방법도 틀리고 조절하는 양도 틀리기 때문에 답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솜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은 넣고 나중에 솜이 넣기 힘들겠다 싶은 그 길이에서 어느 정도 넣고 목까지 왔을 때 이제 마저 완벽하게 메꿔서 넣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고, 팔에는 왜 와이어를 넣지 않았냐면 팔에는 저는 솜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정말 소량의 솜만 넣고 좀 구부리기 편하라고. 와이어가 있으니까 와이어를 이용해서 구부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팔은 부드럽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팔 쪽에는 일부러 와이어를 넣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을 떠서 올리고 인형을 접합시키고 팔 접합,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해서 도화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 팔을 뜰 때도 문제가, 저는 그냥 이렇게 끝이 둥글게 끝나는 요 손가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팔보다 조금은 그거보다 구체적인 팔을 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뜨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10손가락을 다 떠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더 크면 괜찮은데 제 도화 인형이 35c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손이 매우 큰 거는 아니라 손가락을 다 뜨면 잘못하면 조잡스러워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엄지손가락만 돌출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손가락이 붙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저것도 어디에 정보가 없어서 또 제가 잔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게 벙어리 장갑을 뜨는 방법, 그거를 손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손을 뜨게 되었죠. 그리고 좀 줄여서 손목에서부터 팔까지 떠서 올리고,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저 길이가 나오는데 저거를 처음에 할 때 수도 없이 길이를 왔다 갔다 줄였다 늘렸다를 여러 차례 해가면서 조절을 한 거죠. 근데 요거를 따라 해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또 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손뜨개의 매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수치를 서로 맞추기가 힘든 상황인 게, 각각 뜨는 사람들마다 손에 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촘촘하게 나오고 누군가는 느슨하게 나오고, 이러면 솜을 넣거나 이러면 사이즈가 확 틀려져 버리거든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쫀쫀하게 뜨는 편이라 그래서 인형 뜨는 거에 더 재미가 들렸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옷 같은 거를 뜨면은 사이즈가 작아져요. 쫀쫀하게 떠서. 그래서 여유 있게 느슨하게 뜨려면 남들보다 바늘 호수를 더 크게 떠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큰 편물 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길기도 하고 시간이 해도 이게 사이즈를 좀 크게 여유롭게 루즈하게 뜨면 떠도 올라가는 느낌이 별로 없고, 근데 인형 같은 경우에 뜨면서 형태가 툭툭툭 잡혀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큰 편물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나중에 옷을 뜨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화 인형은 그런 식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제가 만약에 저거를 완성을 하지 못했으면 인형 전문 학원이나 따로 어떤 하나의 커리큘럼만 배우는 그런 공방에 가서 인형을 좀 더 배웠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렇게 혼자 툭닥툭닥 풀렀다가 또 떴다가 풀렀다가 또 떴다가 이래가면서 저 인형을 완성을 하고 나니 저는 특별히 학원이나 공방을 갈 필요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도 더 전문화 시켜서 배우고 싶다면 가서 배워도 되는데, 끝내 저는 제가 제 자작 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인형을 많이 떠보고 싶은 생각보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저의 스타일에 더 맞아서 지금 저 인형을 계속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눈만 장식을 했잖아요. 입에 술을 놓는다던가 코 같은 경우도 술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왜 하지 않았냐면 그거를 하는 순간 정교하게 수가 놓아져도 문제고, 허술하게 놓아지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게 된 거예요. 생략을 하는 순간 약간의 상상을 하게 되니까 저거를 눈, 코, 입을 다 표현했을 때랑 표현을 덜 했을 때는 본인들이 떠올리고 싶은 이미지, 떠올리고 싶은 그 표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교해도 이질감이 들고, 허술하면 허술한 대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수는 놓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수를 놨을 때 조잡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와 입에 수를 놓는 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보더니 코하고 입은 왜 안 넣냐고, 넣으면 예쁘겠는데. 근데 그것도 개인 취향이라서 저는 완성도가 떨어질 바에야 그냥 넣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코와 입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눈을 좀 변화를 시키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얼굴의 이목구비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옷 같은 경우는 코바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코바늘을 재밌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런 말들을 하시는지, 질문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인형 옷을 하는 게 실을 더 얇은 걸 쓴다던가 해야지, 지금 저 두께의 실을 이용해서는 둔탁하게 나온달까요? 약간? 제가 코바늘로도 옷을 떠봤어요. 떠봤는데 일단 짧은뜨기로는 뜰 수가 좀 없겠더라고요.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편물이. 그러면 한길기뜨기다 긴뜨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무늬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걔네들 자체가 어떤 무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장식을 하는 거에 약간 복잡함? 무늬에 어떤 다른 느낌의 것들이 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조금 조잡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일부분만 대바늘로 떴었어요, 의상에. 그러다가 뭔가 계속 장식하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무늬가 들어가는 느낌의 것들을 뜨면 거기에 다른 것들 부착하기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옷을 최대한 단순한 방법으로 뜨고 있고, 대신에 저 파울라 레이나 옷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느낌을 내려고 무늬도 한 번씩 넣어보고, 그리고 색감 같은 것도 바꿔보고, 뭐 요런 도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인형을 하게 된 계기나 뜨개를 하게 된 계기가 특별하지는 않은데, 제가 여기에서 느꼈던 거는 뜨개에도 장르가 되게 생각보다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뜨개에서도 인형 쪽, 인형에서도 다양한 인형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구체화시키는 딱 여기에 재미가 붙어서 이런 식의 인형들을 뜨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뜨개 하는 게, 처음에는 뜨개를 제가 하기 전에는 약간 고리타분하거나 진짜 말 그대로 촌스럽거나, 사실 뜨개 작품 막 기술은, 손기술은 엄청 좋은데 조금 촌스럽게 떠진다던가, 색감을 그렇게 선택을 한다던가, 본인의 얼굴에 맞지 않게 되게 믹스된 실들을 사용한다던가, 뭐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고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뜨개 하면은 좀 옛날 것?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뜨개 세계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인형을 뜨고 있지만 니트 재질의 옷들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되게 감각적으로 뜨시는 분들이 있고, 해외에는 저희보다 훨씬 뜨개 인구도 많고 전통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쪽에 보면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세련된 옷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뜨개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은 그냥 일부의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 뜨개로도 너무 세련되고 예쁜 것들이 많다는 거를 이 세계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내 옷에 이런 걸 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이 인형을 뜨게 된 거는 진짜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뜨개에 재미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내가 인형을 만들어서 내 인형에 인형놀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세운 목표였고, 앞으로도 실현해 나갈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나 인형에도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하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인형놀이를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인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 뜨개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취미거리고, 나이와 상관이 없는 그런 창작 작업이기도 하고, 접근성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서, 하루하루 뜨개를 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허락하는 순간까지 뜨개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중에 호호 할머니의 뜨개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보는 걸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컨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같이 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화의 뜨개방은 뜨개를 하시면서 틀어놓고 아 이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말주변이 좋지는 않아서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앞으로도 할 이야기들은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즐거운 뜨개 생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